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7주차까지 어떤 기자 제시를 쓰지 못하는 관계로 실습에 좀 애로사항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론으로만, 그러니까 필요한 이론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론으로만 너무 다 대치되기에는 그냥 아쉬운 부분들이 많죠. 예, 지금 이제 전공 세부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혹은 뭐 졸업 작품을 준비한 학생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제 설문을 받았고요. 그 설문에 그 학생 한 명 한 명의 내용들을 정독을 했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 수업이 최대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배워야 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지브러시 2020 버전이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요. 이 버전을 지금 개인적으로 다 갖고 있지 못한 프로그램일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매하기는 부담이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일단은 그 30일 트라이얼 버전,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 30일 트라이얼 버전이 있는데,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세이브는 안 되지만 이 기능적으로 익힐 수는 있으니까 기능적으로 익히는 시간이라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또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면은 어, 내가 다른 방법으로 뭐 학교 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해 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아직 프로그램이 구비가 안 된 학생들은 이 동영상 강좌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길게 오픈을 해 놓을 테니까요. 여건이 됐을 때 들으면서 실습을 하는 것도 좋고요. 미리 강좌를 본 다음에 나중에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리고 다시 또 들으면서 해도 좋고, 방법론은 학생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브러시에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3D 스컬팅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내가 이 분야의 엄청난 엑스퍼트는 아니에요. 예, 그냥 내가 필요한 만큼 쓰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양질의 동영상 강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찾으면은 또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유튜브 등에 이렇게 있는데, 가장 초보자 입장에서, 그리고 또 3D를 다른 프로그램,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3ds max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썼다가 이 지브러시하고 같이 연동해서 쓰는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나 역시 겪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작은 팁 같은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고 이 프로그램이 아직 다들 지금 생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적은 그러니까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을 거고요. 그냥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짧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프로그램이 구비된 학생들은 강좌는 짧지만 안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세요. 새로운 툴은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실행시키면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워요. 화면을 꽉 채우고 마우스가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좀 독특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타블렛이 있는 학생들은 타블렛으로 지금 강의를 같이 지브러시에 사용하는 게 좋고요. P랍이라고 그러죠. 예, 펜 프레셔를 이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림을 그리듯이 브러쉬로 혹은 조각칼로 조각을 하는 느낌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나는 강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마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스컬팅은 그냥 기능적인 걸 보여주는 스컬팅이기 때문에 뭐 어떤 심미적인 어떤 스컬팅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 좀 이해를 해주기 바라고요. 자, 처음에 뜨면은 여기에 이제 툴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오브젝트 하나를, 얘가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한번 불러보겠는데, 여기
여기에 이제 뭐 심플 브러쉬부터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항상 이렇게 빠지는데, 처음에 뜨면은 아마 얘가 뜰 거예요. 이게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라이트 박스 요건데, 얘를 눌러도 되고요. 라이트 박스 여기 있는 하이드를 눌러도 된다. 그래서 얘를 빼고 감추고, 여기에 있는 툴을 눌러서 화면으로 오면은 여기 있는 3D 메시가 기본 오브젝트이고요. 그리고 내가 직전에 했던 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밑에 있는 게 2.5D 브러쉬라는데 뭐 이거는 수업 시간에 내가 다루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썼던 게 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일단 스피어 한번 골라볼게요. 맨 앞에 스피어 골랐어요. 그리고 화면으로 나가서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크기의 이 스피어를 꺼내놔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돼요. 자, 핫키도 같이 쓸 텐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메뉴를 고르겠습니다. 여기 에딧 메뉴라는 것을 골라서 클릭하고요. 에딧 모드로 들어온 거예요. 핫키는 T입니다. 알파벳 T. T를 누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자, T를 누르면, 잠시만요. 예, T를 누르면 이 에딧 모드가 꺼져요. 그래서 T를 누르면 이렇게 드로우에서 에딧 모드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얘를 누르거나 T를 누르거나, 잠시만요.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툴 메뉴에서 Make Polymesh 3D라는 것을 눌러줍니다. 자, 이게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해 주세요. 지브러시에서 스컬팅을 할 때 항상 이 과정을 거친다. 이걸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자, 얘는 보통 3D 프로에서는 리셋이라는 걸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여기 다큐멘트에서 New 다큐멘트를 합니다. New 다큐멘트를 해서 이제 저장할 거냐 했을 때 아니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첫 상태로 열렸죠. 자, 다시 해볼게요. 스피어를 고르고 화면에 그렸어요. 그리고 에딧 누르고 Make Polymesh 3D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그냥 여기서 에딧을 안 하고 위에 그리면 또 하나의 스피어가 그려져요. 뭐지? 또 오면 또 그려져요. 그리고 이거 안 눌렀구나 하고 이때 에딧을 누르면 좀 희한한 모양이다. 예, 지금 화면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기존에 에딧 모드를 쓰지 않았던 스피어는 화면에 어떠한 그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러면서 화면은 차지하는 작업 영역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하나를 만든 다음엔 에딧 모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다시 하겠습니다. New Document, 자, 스피어, 그리고 에딧, 그 다음에 Make Polymesh 3D. 예, 요거를 꼭 버릇처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우스 움직이는, 마우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키보드에 Alt, Ctrl, Shift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빈번하게 누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뭐 3ds max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마야를 썼던 사람들은 이거를 쓸 때 갑자기 핫키가 막 헷갈리기도 해요. 네, 나도 한참 쓰다가 이걸로 계속 작업하다가 맥스로 가면 맥스에서 처음에 좀 이렇게 버벅버벅 거립니다. 핫키가 갑자기 달라져 갖고. 네, 그런 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갭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보시면 돼요. 자, 화면의 빈 곳을 마우스의 왼 클릭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지금 화면상으로 잘 안 볼 수 있는데 이 버전업이 되면서 여기 사람 두상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얘를 움직여도요, 이렇게 완전 좌측 뷰,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비스듬하게 보는 거, 뒷모습, 윗모습, 밑모습 뭐 이런 식으로 앞모습 이렇게 완벽하게 전후좌우를 딱딱 맞출 수 있는 아이콘이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요거는 알파 모드가 적용이 된 거예요. 알파 모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라인 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Shift F를 누르면 됩니다. 자, 얘를 누르면 우리 기존의 3D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상태로 겹쳐서 보여주는 게 바로 여기 보면 라인 필 기능이에요. 자, Shift F, 여기 나오죠? 하키 모양. Shift F, 이렇게 토글입니다. 얘를 눌러도 되고 Shift F를 눌러도 돼요. 얘를 켜놓고 돌려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돌아간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빈 화면을 왼 클릭을 하면,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자, 좌클릭할 때 키보드에 Shift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Shift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면 어때요? 움직일 때 Shift를 한 번씩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여기 아이콘을 움직여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딱 정면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Shift 키 누르면 탑뷰, 이렇게 돌리다가 Shift 키 누르면은 좌측뷰, 이렇게 각을 지어서 정확한 어떤 그 측면 혹은 뭐 윗면 아랫면을 보고자 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화면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화면을 이제 전후 좌우로 그 포토샵에서 Shift만 누르면은 화면을 이렇게 전후 좌우로 위아래 상하 전후 좌우가 아니라 상하 좌우로 화면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패닝 모드가 되죠. 얘는 Alt 키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면을 패닝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Alt 우클릭. 자, 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는 상태에서 Alt 키를 키보드에서 뛸게요.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줌인 아웃이 됩니다. 자, Alt 누르고 우클릭, Alt 키 해제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줌인이 된다는 거. 이게 조금 헷갈릴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뭘 더 많이 쓰냐면요. Alt는 이렇게 패닝을 하고 그냥 컨트롤 키 눌러서 줌인을 해요. 나는 컨트롤 키 누르고 우클릭 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은 줌인이 돼요. 그러니까 줌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Alt 키를 이용해서 띄었다가 우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컨트롤 키 누르고 우클릭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화면 운영법이에요. 화면을 계속 움직이면서 이 조각 스컬팅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자, 화면을 이렇게 정면으로 놓고 한번 이제 그 최소한의 브러쉬를 가지고 한번 뭔가 해보죠. 자, 기본적인 브러쉬가 스탠다드 브러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스탠다드 브러쉬가 있고 이 화면에 가면 동그란 빨간 그 원이 쫓아다닐 텐데 요게 브러쉬라고 보면 돼요. 기본 브러쉬입니다. 그러니까 조각 칼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어떠한 크기든 상관없이 한번 클릭하고 위에서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위에 덧그려질 거예요. 자, 화면을 돌려서 보면 동그랬던 스피어에 지금 스탠다드라고 하는 브러쉬 혹은 조각 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위에 스컬팅을 한 겁니다. 자, Shift F 눌러서 이런 식으로 좀 거칠죠 아직은. 자, 이번에는 지금은 디폴트로 올라오는 거예요. 양각화 되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파고 싶어요. 음각화를 하고 싶다. 그럼 Alt 키를 누르면은 동그라미가 마이너스 자가 보일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add 상태 양각인데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즉 서브 상태로 돼요. 음각화 상태로 된다. 자, 이렇게 그리면 안에가 움푹 파여요. 그렇죠? 자, 그리고 Shift F 눌러서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튀어나온 부분이나 들어간 부분이나 거칠죠. 이때 Shift 키를 누르고 이 주변을 이런 식으로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스무스 처리가 돼요. 그래서 스무스 처리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친 거를 조금 더 곱게 하기 위해서 자, Shift F 눌러서 지금 스피어를 처음 꺼냈을 때 기본 상태의 이 와이어 프레임이다. 저런 걸 그냥 하나 세그먼트라 불러요. 그 그리드의 그 간격 있죠. 그 하나하나를 이제 세그먼트라 부르는데 이 정도의 세그먼트예요. 3ds max나 마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그먼트가 결코 적은 게 아닌데 지브러시에서는 이거는 상당히 적은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맥스나 마야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은 처음에 지브러시 와서 이 세그먼트가 막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요즘은 많이 안 그러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음에 이게 생소했어요. 이렇게 많은 폴리곤을 써도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지오메트리 눌러볼게요. 지오메트리에서 지오메트리 요건 디바이드라고 있어요. 자, 디바이드 나누다인데, 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한번 나누면 여기에 SDIV2라 나오는데 Subdivision 2, 즉 아까보다 2배 더 잘게 세그먼트를 추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Shift F를 껐다 키면 아까보다 훨씬 조밀해진 게 볼 수 있죠. 자, 한 번 더 누를게요. 그러면 3단계가 된 거예요. 자, Shift F 껐다 키면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어때요? 아까 내가 스컬팅한 부분이 훨씬 고와진 걸 볼 수 있죠. 자, 한 번 더 누르죠. 4개까지 했어요. 네. 그러면 아까의 그게 전혀 울퉁불퉁한 거친 부분이 없어요. 자, सब디비전은 다시 원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1일 때 1 했어요. 2, 3, 4. 네. सब디비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감각을 익혀나가는 거죠. 네. 자, 면 다시 돌리고 이번엔 브러쉬 크기 바꾸는 거 한번 알아볼게요. 브러쉬 크기는 여기 드로우 사이즈를 바꾸는 건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때마다 얘를 이동해도 되고요. 핫키 브러쉬 사이즈 바꾸는 것은 키보드 S를 누르면 이렇게 드로우 사이즈가 내 브러쉬 있는 데서 이렇게 바로 나와요. S키를 누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포칼 시프트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포칼 시프트는 뭐냐면 지금 화면에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고 바깥에 동그라미가 있죠. 요게 그 넓을수록 부드러운 브러쉬가 되는 거고요. 요거를 포칼 시프트라 불러요. 그래서 포칼 시프트 제로인데 얘를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 화면에 보이죠? 요 포칼 시프트 안에 있는 원과 바깥에 있는 원이 줄어들죠. 그 얘기는 이제 날카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얘기하면 하드 엣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드 엣지가 됩니다. 그쵸? 이거를 많이 하면 바로 소프트 엣지가 더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도 되고요. 수치를 이런 식으로 조정해도 됩니다. 혹은 그냥 화면에서 우클릭 누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메뉴의 대표적인 것들이 자주 쓰는 것들이 이렇게 떠요. 예. 여기서 이렇게 골라도 돼요. 자, 그러면 드로우 사이즈 조금 짧게 이 정도 하고 이렇게 그리고 Alt키 눌러서 음각하듯이 시키고, 자, सब디비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고와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를 또 스무스 처리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면 G 인텐시티라고 있는데 바로 강도 조절이에요. 내가 현재 그리려고 하는 스컬팅을 45 강도로 밀어주거나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P랍이라는 게 안 먹혀요. 그래서 P랍을 쓰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가 그리는 어떤 강약에 따라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가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는 지금 무조건 45로 그려지는 거예요. 마우스로 그리기 때문에. 자, 이거를 100으로 놓을게요. 그리고 그려보겠습니다. 어때요? 훨씬 많이 튀어나오죠. 그쵸? 튀어나온 정도가 다르죠. Alt키를 눌러서 봐도 집어넣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인텐시티는 이렇게 내가 필요한 만큼 강약 조절, 그러니까 3차원 값이죠. 결국은 이걸 이용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우클릭하면 여기서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울퉁불퉁한 것들을 소프트 처리를 할 수 있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소프트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해놓고 상하 좌우 혹은 상하 혹은 상하 좌우 대칭으로 뭔가 그려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인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한쪽 눈을 그리면 반대편 눈이 그려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편하게 그릴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같이 그리는 방법이 여기에 트랜스폼에 보면요, Activate Symmetry라고 있어요. Symmetry, 대칭이란 뜻입니다. 대칭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Activate Symmetry를 해도 되고요.
혹은 자 놓고 키보드에 X키를 누르면 얘가 켜집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끄겠습니다. 액티베이트 시메트리 껐어요. 분명히 꺼져 있죠. 자 X키를 눌러볼게요. X키 누르면 켜져 있죠. 그래서 X키를 눌렀다 켰다 하면서 시메트리 값을 필요할 때마다 껐다 켰다 하면 돼요. 디폴트 값으로는 X축이 그 활성화가 되는데, 자, 디폴트로 놓고 보면 어때요? 내 동그라미 브러쉬 옆에 또 하나의 점이 따라다니죠. 예, 이게 시메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면 한쪽 반대편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모양을 그려줘요.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쉽죠? 그래서 첫 운영법이 제일 중요하니까 운영법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계속 반복 연습을 하면은 이 즈브러시는 굉장히 쉬운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물론 기능 파고들면 세부 옵션은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명령어를 몰라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입체적인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브러시가 언제 나왔나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고 주목을 많이 받았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이 3D 툴로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 스컬팅이라고 그러니까 3D 모델링이란 개념의 3D 스컬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프로그램이고 이게 이제 거의 정설화되고 있는 거죠. 예, 거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나처럼 그 기존의 어떤 4개의 뷰폴트를 놓고 굉장히 이렇게 좀 설계하는 느낌의 3D 모델링을 했던 사람들은 처음에 지브러시가 오히려 더 생소했어요. 네, 화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 4개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너무 그 자유로우니까 오히려 그게 더 굉장히 생소했었고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폴리곤 개념이 기존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적응하는데 나 같은 경우 오히려 더 힘들었는데 오히려 3D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학생들이나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브러시가 훨씬 더 잘 맞을 거예요. 특히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 핸드 드로잉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핸드 드로잉처럼 하면서 지축이라고 하는 3D 개념을 갖고 할 수가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좋은 양질의 입체 캐릭터, 입체 조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스탠다드라고 하는 브러쉬 말고 무브라고 하는 브러쉬를 켜볼게요. 여기에 알파벳이 쭉 있는데 얘를 누르면 브러쉬를 고를 수 있게 나와요. 자, 내가 무브라고 하는 브러쉬를 고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M을 눌러도 되고 뭐 무브를 찾아도 돼요. 근데 많으니까 그래서 M을 눌러도 되고 무브의 앞자 M 혹은 키보드에 M을 누르면 M으로 시작하는 브러쉬들만 나옵니다. 여기서 무브를 골라요. 네, 무브는 이래요. 자, 브러쉬 크기 좀 고르고 스웨틱 값 켜져 있어요. 무브로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거나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1부는 여기서 맞추고요. 2부에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